자, 이번 강좌는 7장 시스템 관리자의 기능 중에서 사용자 관리에 해당되는 명령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용자라는 것은 3장 시스템 기본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유닉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그러한 사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관리자에 의해서 사전에 사용자가 생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한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한 인증 과정을 거쳐서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속이 허가된 사용자는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유닉스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용자와 관련해서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이 있고요. etc 밑에 그룹이라는 파일이 있어서 관련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그 해당 파일에 저장 관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그러한 사용자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삭제를 하는 그러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닉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신규로 생성하는 명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user add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고요. 다양한 옵션과 함께 로그인 네임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그인 네임은 사용자 계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본문에서는 사용자 계정으로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옵션을 살펴볼 건데요. 사용자를 추가할 때 지정이 되는 옵션들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련이 있는 파일을 먼저 살펴보고 옵션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배웠던 파일이죠.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인데요. 3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 사용이 됐던 이미지 컷입니다. 자,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유저 아이디, 그룹의 아이디, 그리고 커멘트, 홈 디렉토리, 로그인 쉘 이렇게 7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패스워드 파일은 각 라인마다 한 명의 유저에 대한 정보로 채워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7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사용자가 신규로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생성이 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user add가 사용자를 추가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옵션을 통해서 패스워드 파일에 들어가는 각각의 필드들이 실질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옵션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u와 함께 user id가 지정이 됩니다. 패스워드 파일에 들어가는 정보죠. 자, 그리고 -g 옵션과 함께 기본 그룹의 정보가 지정이 되고요. 대문자 -g와 함께는 보조 그룹에 대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c 옵션은 코멘트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있게 하고요. -s는 로그인 쉘을 지정할 때 사용이 되는 옵션입니다. 자, -d 옵션은 절대 경로가 같이 사용이 되는데요. 해당되는 로그인 계정에 대한 로그인 이름에 대한 홈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옵션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d 옵션은 -m 옵션과 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d 옵션에서 지정된 홈 디렉토리를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하는 옵션이 -n 옵션이고요. 만약에 이 m 옵션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절대 경로에 지정된 홈 디렉토리는 물리적으로 실제 생성이 되지는 않는 그러한 측면으로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 옵션과 -f 옵션은 사용자가 유닉스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인데요. -e 옵션은 지정된 연월일까지만 실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그러한 옵션이고요. -f 옵션은 요 n일 동안 사용자가 유닉스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게 된다면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패스워드 파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유저 어카운트는 로그인 네임을 통해서 지정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아직 이 옵션을 통해서 사용이 되지는 않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유저 아이디 우리가 -u 옵션으로 사용된 걸 봤고요. 자, 그룹의 아이디는
마이너스 소문자 G 옵션으로 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커멘트는 마이너스 C 옵션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자, 홈 디렉토리는 마이너스 D 옵션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M도 같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쉘은 마이너스 S 옵션으로 지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러한 그 유저 애드라는 명령과 이 옵션을 설명드린 옵션을 통해서 지정된 값들이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에 사용자의 정보로 등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명령어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유저 애드라는 명령은 슈퍼유저인 루트만이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옵션에서 살펴봤듯이 패스워드를 지정하는 옵션은 존재하지가 않았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유저 애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생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규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즉, 유저 애드 명령이 선행이 된 이후에 패스워드 명령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신규로 생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패스워드는 옵션으로 자동으로 한 번에 유저 애드와 함께 생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명령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유저 애드라는 명령이 사용이 됐고요. 마이너스 C 옵션과 함께 테스트 유저라는 커멘트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D와 함께 루트 밑에 익스포트라는 디렉토리 밑에 홈 디렉토리, 그 밑에 테스트2라는 디렉토리를 테스트1이라는 유저의 홈 디렉토리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러한 패스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M 옵션이 사용이 됐네요. 자, 이 홈 디렉토리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U 유저 아이디죠. 2006이라는 유저 아이디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로그인 네임 테스트1 사용자 계정이죠. 테스트1이라는 사용자를 생성을 하면서 이러한 옵션들이 사용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유저 애드 명령어로 사용자를 생성을 하는데 홈 디렉토리는 테스트2라는 디렉토리고요. 마이너스 M 옵션을 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디렉토리는 생성이 되게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로그인 쉘은 배시 쉘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 그룹은 풀이라는 그룹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1이라는 로그인 이름을 줬네요. 사용자 계정이 되겠죠. 즉 지금 여기 있는 예제들은 다 테스트1이라는 사용자 계정을 만들면서 필요에 의한 이런 옵션들이 지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닉스 시스템의 사용자를 신규로 생성하는 유저 애드라는 명령 살펴봤고요. 이때 사용이 되는 다양한 옵션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옵션이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겸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문의 내용 중에서 이 유저 애드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잘못 나와 있죠. 옵션과 관련된 부분이 요약 정보에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정보에 대한 변경과 삭제인데요. 이 사용자 계정에 관련된 정보들을 변경하고 또는 삭제하는 그러한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변경인데요. user mod라는 명령과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옵션들을 지정을 하고요. 역시 어느 사용자에 대한 건지 로그인 네임, 사용자 계정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옵션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변경을 할 거냐, 옵션과 함께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자, 마이너스 L과 함께 new 로그인 네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용자 계정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때 새로운 사용자 계정 이름을 마이너스 L과 함께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M은 D 옵션과 같이 영향이 있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D와 함께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재지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m이 사용이 됐다면 자동으로 이 절대 경로에 있는 디렉토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디렉토리가 홈 디렉토리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이전에 지정이 됐던 홈 디렉토리가 새롭게 -d와 함께 지정된 홈 디렉토리로 재지정이 된다는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move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AA라는 디렉토리가 홈 디렉토리였는데 BBB라는 디렉토리로 재지정을 했다면 AAA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내용들이 BBB라는 새로운 홈 디렉토리로 move가 되는 그러한 측면으로 영향이 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저 아이디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 -u와 함께 기본 그룹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 또는 보조 그룹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코멘트를 재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로그인 쉘을 재지정을 할 경우, 그 다음에 -e나 -f와 같이 어떤 그 제한된 사용 권한을 날짜와 같은 거를 재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렇게 옵션과 함께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용자 추가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 옵션들 유저 MOD와 함께는 재지정 측면으로 사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볼까요? 유저 모드와 함께 -s죠. 로그인 쉘을 재지정하고 있네요. 테스트1이라는 유저가 사용하는 로그인 쉘을 배시 쉘로 재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유저 모드와 함께 -l이죠. 자, 로그인 네임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테스트1이라는 사용자 계정을 n_test1으로 재지정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d와 함께 홈 디렉토리도 바꾸고 있네요. 사용자 계정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홈 디렉토리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떤 표준처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익스포트 밑에 홈 밑에 n_test1이라는 홈 디렉토리를 재지정을 하고 있고요. -m 옵션을 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자동으로 이 디렉토리를 생성을 할 건데요. 자, 그럼 유추해보면 이전에는 테스트1이라는 디렉토리가 홈 디렉토리로 되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m과 함께 디렉토리를 재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디렉토리는 없어지게 될 거고요. n_test1으로 그 하위에 있던 테스트1이라는 디렉토리에 존재하던 파일과 하위에 있는 디렉토리들 모든 것이 무브되어서 n_test1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용자를 제거하는, 삭제할 때 사용이 되는 명령인데요. user del이라는 명령과 함께 사용이 되고요. 역시 로그인 네임이 지정이 되어야 되겠죠. 자, -r 옵션은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까지도 자동으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r 옵션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유저가 삭제는 되었지만 홈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r은 옵셔널하게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저가 삭제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홈 디렉토리가 삭제가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야만 홈 디렉토리의 내용이 삭제가 된다는 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유저 del과 함께 테스트1이라는 사용자 계정을 삭제를 한 거고요. 유저 del -r가 사용이 됐네요. 테스트2라는 사용자를 삭제를 하고요. 홈 디렉토리까지도 -r의 옵션에 의해서 삭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용자를 추가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명령이죠. user add, user mod, user del이라는 명령 그리고 각각의 옵션들 살펴봤고요. 자, 이 명령들이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과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 같이 겸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 살펴볼 명령은 사용자 그룹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이 되는 명령인데요. 먼저 etc 밑에 있는 그룹 파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3장에서 설명을 할 때 사용이 됐던 etc 밑에 있는 그룹 파일에 대한 캡처 파일이고요. 자, etc 밑에 있는 그룹 파일은 4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는 사용을 하지 않죠.
자, 그룹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룹의 아이디, 그리고 이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들이 콤마와 함께 나열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와보죠. 자, 그룹을 추가할 때는 그룹 add라는 명령과 함께 -G 옵션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룹에 새롭게 생성할 그룹의 이름이 지정이 되어야 되겠죠. -G 옵션은 명시적으로 GID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생략을 하게 된다면 시스템이 디폴트의 값을 지정을 해서 그룹이 신규로 생성이 되게 되겠죠. 자, 그룹 add와 함께 start이라는 그룹의 이름을 제공을 했습니다. -G 옵션과 함께 GID가 명시적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디폴트 정책에 의해서 start에게 그룹의 아이디를 디폴트 값으로 지정을 했을 거고요. etc 밑에 있는 그룹이라는 파일에 start이라는 그룹이 하나가 추가가 됐겠죠. 자, 그룹 add로 -G와 함께 그룹의 아이디 값 100을 명시적으로 제공했고요. 자, start이라는 그룹을 생성을 했네요. 역시 etc 밑에 그룹 파일에 지금의 명령에 의해서 수행된 결과가 들어가게 되겠죠. start이라는 그룹이 생성이 되고 GID가 100으로 지정이 돼서 생성이 됐을 겁니다. 자, 만약에 존재하는 그룹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룹 del이라는 명령과 함께 그룹의 이름을 지정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룹 del study 하면은 study 그룹이 이제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etc 밑에 있는 그룹 파일에서도 제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자가 소속이 되는 그룹 add나 그룹 del과 함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